맨 처음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현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펜스만 이렇게 쳐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굴착기 3대가 여기 작업하고 있고 여기 작업하고 있어요. 이만큼 작업해서 점점점 저 뒤쪽으로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작업 영역을 순차적으로 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현장이 진행이 되려면 땅을 파야 되는 거야. 앞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빈 땅에서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의 깊이까지 이만큼 땅을 파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파란색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빨간색은 아파트예요. 고층의 아파트는 지하 1층, 지하 2층짜리 주차장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뭐 15층이고 30층이고 올라갔을 텐데 한 개층 한 개층씩 쳐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아파트는 2개층만 치고 끝나는 지하 주차장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의 아파트, 고층 부분은 공사 딱 시작하자마자 쉬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현장이 진행되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고층 부분은 계속해서 시공이 돼야 된다. 그래야 공기를 마칠 수 있다라는 거죠. 착공 24개월 때, 그러니까 골조 다 완성되고 지금 내부에서 한참 마감 공사 진행 중인 사진의 모습인데, 골조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려면 처음부터 쉬지 않고 공사 현장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쉬지 않고 고층부를 계속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펌프카의 위치예요. 어디에 펌프카를 앉힐 거냐. 그래서 레미콘차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에서 이 존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난 여기에 펌프카 한 대 앉힐 거고 두 번째 펌프카는 여기에 앉힐 거야 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펌프카가 한 대가 있고요. 여기도 요렇게 한 대가 있습니다. 동 가까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펌프카에 그 펌프 이 배관 라인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레미콘을 쭉쭉 올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동에 바짝 붙어 있어서 타설할 수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이게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설 통로가 있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 바짝 붙어서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빨간 선이 현장 경계선입니다. 이 빨간 경계선 바깥쪽으로는 레미콘차 아니라 펌프카가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결국 뭐 지나갈 수가 없는 정도의 경사면이고 흙막이가 있고 이래가지고 외부는 이런 식으로 흙막이가 지금 쭉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 이게 어떻게 차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흙막이가 있고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외곽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다. 통로 사용이 불가하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다닐 수 있는 가설 도로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을 다 만들고 나서 아파트가 올라갈 수는 없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가운데 이렇게 뚫어 놓고 여기에 펌프카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왼쪽 동, 오른쪽 동 이렇게 펌프카 가운데 앉아서 왼쪽 동, 오른쪽 동을 타설하면서 아파트는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현장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사진이 이 사진인데 왼쪽처럼 얘처럼 지하 주차장 이거 먼저 좀 하는 김에 다 만들어 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저기서 펌프카 얹혀놓고 거기서 타설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왜 안 되느냐? 우선 중간층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하 1층이거든요. 지하 1층에 이렇게 기둥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기둥이 펌프카의 통행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사이로 어떻게 뭐 펌프카가 다닐 수가 없어요. 지게차도 짐 들고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로 촘촘하니까. 왜냐면 저기다가 차 대려고 만들어 놓은 구조 기둥인데 저 사이에 펌프카가 웬 말이에요. 다닐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지붕층, 여기는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둥이 이제 끝났고 밑에 이제 바닥을 받쳐주고 있어서 위에 이제 운동장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지붕까지 가려면 지하 2계층이잖아요. 지하 1층, 지하 2층, 2계층 정도 치는데 아무리 못해도 3개월은 걸려요. 지하 3층이면 더 걸리고. 이 3개월이면 현장에서는 어마무시한 기간인데 이 3개월을
아파트 고층에 그 15층, 30층짜리 그 아파트를 한 개층 3개월 동안 못 올리고 있다면은 공기는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위에 올라와서 펌프카가 작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지하 3계층의 실제 현장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29층이고요. 아파트가 총 1동부터 1, 2, 3, 4, 5, 6, 14동까지 14개 동이 있습니다. 고층의 아파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에 가설 통로를 뚫어놓고 이쪽으로 펌프카가 계속 다니면서 양쪽으로 예타설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타설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펌프카가 앉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겁니다. 요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고 A존, B존, C존, D존, E존 이런 식으로 존을 만들어 놓고 존과 존 사이에 가설 통로 계획을 하는 거가 존 나눌 때 맨 처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존은 목수팀, 철근팀, 타설팀이 돌아가면서 작업할 텐데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철근 배근이 지금 돼 있어요. 요거 다 하고 나면 이쪽 3동으로 또 옮겨서 올 겁니다. 4동 철근 양하고 3동 철근 양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4동의 거푸집 양하고 3동의 거푸집 양이 얘도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한 개 존 끝나고 다음 존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팀이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4동에는 10명이 들어가는데 3동에는 3명, 4명밖에 들어가질 않아도 작업이 끝나면 질서 있게가 안 되잖아요. 한 개 팀이 들어가서 작업 끝내고 그 팀이 그대로 넘어와서 다음 동에 또 똑같은 작업하고 또 다음 동에 넘어가서 작업하다가 한 개층 올라가면 다시 올라와서 또 철근 작업하고 목수 작업하고 레미콘 타설하고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물려서 넘어가듯이 비슷한 수량의 비슷한 인원이 들어가서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 있게 존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물량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지만 일일 타설량 중요합니다. 하루에 타설할 수 있는 양을 장비가 예를 들어서 2대밖에 못 왔는데 2대가 앉아서 이만큼 타설할 수 있는 그 존을 묶어야지 그거보다 더 많은 존을 묶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일 타설할 수 있는 양을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장비 접근성을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로도 좀 접근할 수 있고 여기로도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2대야. 그런데 여기는 접근할 수 없으면 한 대만으로 칠 수 있는 존을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거푸집 전용이 또 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거푸집 100장이 들어갔는데 이거 다 뜯어가지고 옆에 존으로 옮겼는데 60장밖에 안 들어가. 40장은 남아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콘크리트는 온도 수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면적과 길이 이것도 따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와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의 물량을 고려한 존을 계획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철근이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철근은 존하고 상관없이 하나로 다 이어지는데 콘크리트는 수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파란색 요거 있죠? 요거 이제 현장에서 다마가라고 부르는데 왜 다마가냐면 난 철근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다 나가더라도 철근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구조체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철근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콘크리트만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콘크리트가 끊어지고 철근은 나가려면 이런 식으로 작은 사진 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쭉쭉쭉 뭔가가 나와 있고 그 사이로 철근을 다 뺄 수 있도록 철근은 그래서 빠지지만 콘크리트는 막아. 난 다 막을 수 있어. 이래서 이름을 다마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치고 나면 주근의 수직 방향으로 콘크리트를 분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설 자재가 있어야지 존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존을 나눌 때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거가 누수 방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개 존이 타설이 될 텐데 레미콘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 레미콘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파란색 레미콘과 빨간색 레미콘이 만나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에는 물이 지하에서 침투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물이 지하에서건 어디서건 침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철이 도돌도돌 나와 있어서 물이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지수판을 존과 존 사이에 설치해 놔야 되는 거예요. 벽체에 들어가는 지수판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는 이렇게 쳐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벽체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먼저 친 노란색 기초와 나중에 친 빨간색 벽체 밑으로는 물이 셀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뭔가 지수해주는 자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수판, 아까 그 오돌도돌한 걸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따라서 막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여기로 넘어가서 다시 일로 셀 가능성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수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웅벽을 분리해놨어요. 한 개 존 치면서 웅벽 사이에 이렇게 파란색 지수판이 보이시죠? 지수판에 외부에서 물이 타고 막 넘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